저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힘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출마 선언 한 달여 만에 선거사무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같은 날 컷오프 파동 끝에 드디어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 후보자 수락 연설에서부터 사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만 끼쳐드립니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대구 민심은 과연 회초리를 들까요? 균형추를 맞출까요?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더 이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라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대구 민심 진단. 부추대전의 결과 37일 후 판가름 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추경호 의원 오늘 첫 일정으로 대구 충혼탑을 참배하면서 보수 결집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후보 확정 수락 연설에서도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였고요. 오늘도 충혼탑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영 의원님, 아무래도 그간의 혼란상에 대한 사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할 게 아니라 출마를 안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재난이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하면 3단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대구가 30년째 전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제가 알기로 거의 뭐 꼴찌를 못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누가 책임져야죠. 근데 사과하고 다시 맡긴다? 그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속아온 거 아닙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대구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과하실 거면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정으로 가지고 다시 찍어줬다가는 대구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은 이 사과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중하죠.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16개의 어떤 지역이 있지만 많은 다선 의원들이 여기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험지보다는 이른바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중진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컷오프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1인으로 그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구의 충혼탑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혼탑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킨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참배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진중한,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대구 민심을 넣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 박진영 의원이 아까 GRDP 대구 지역 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도 강조했는데 박명록에는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수 이념보다 일단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오를 방명록을 통해서 밝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각오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저 각오, 경제를 살리겠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 저 말이 저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고요. 대구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 지금 위태롭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해진 것, 여기에 추경호 의원은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 어쩌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면서 사실상 이런 각오를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울림처럼 들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힘 있는 또 정부와 소통이 되는 여권 후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경호 후보 측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은 좀 선거 전략을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또 경제 전문성을 좀 드러내려고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구 그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뭐 누군 무소속으로 갈까 말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요. 이제 추경호 의원으로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른바 부추대전, 김부겸의 부, 추경호의 추를 딴 것 같습니다. 누구는 성을 따고 누구는 가운데 글자를 따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부르긴 좋네요. 부추대전, 뒤늦게 대구시장 본선 레이스를 시작한 추경호 의원, 김부겸 후보를 향한 견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김태랑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뭔가 좀 불안하신가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들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단순한 세과시로 보이고 그게 오만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보수 진영이나 대구 시민들한테는 네. 위기감 또는 경계심을 유발하고 결집하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어제였죠.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한 5천 명 정도가 몰렸다. 그래서 뭐 건물 바깥까지 뭐 집회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현역 의원만 뭐 50명 정도 왔다. 김동원 의원님. 이에 대해서 추경호 후보는 오히려 이런 게 보수를 결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확실한 결집의 계기가 됐죠.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에서 대구시장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뭐 굴뚝처럼 크겠죠. 예. 그렇지만 오히려 보수 결집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어제 개소식에서 당은 뒤에서 조용히 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두세 번 강조를 하더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5천 명, 물론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수치지만 그게 3천 명이든 4천 명이든 저 정도가 개소식에 참석을 하면 그 일대의 교통이 아주 아수라장이었다고 그래요. 제 대구의 지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게 자연적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 민주당 김부겸 그 개소식에 뭐 몇천 명이 왔는데 아주 그냥 교통이 지옥이었어라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퍼지면요. 이게 그렇게 뜯어 말려도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은 자연스럽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어제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서너 번 반복을 했다는 걸로 보여들고요. 글쎄요, 참 장명이 잘 짓죠. 부추대전. 부추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 식물입니다. 예. 특히 이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죠. 누가 대구 경제에 피를 돌게 할지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부산에서부터의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후보가 지금 따라잡는 추세로 스포트를 하고 있다. 저는 곧 머지않아 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부겸의 대세론이 확산이 하문할수록 대구마저 민주당 텃밭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 반작용으로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이제 이 지지율 격차, 이게 추격전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렇게 많이 오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도 좀 이게 반작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 뭐 감출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이제 정치 현상을 볼 때 밴드웨건 현상이 있고 뭐 반대로 언더독 현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류적 현상은 밴드웨건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잔치집에 가서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고 싶고 숟가락 들고 이제 같이 거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언론에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GRDP 꼴찌면서 경제적으로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저는 A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의 집결이냐 진보가 침투하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대구 시민들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선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예. 그럼 부추 대전 이런 용어도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시네요. 예, 저는 그런 것보다 좀 주요한 국책 사업이나 예. 큰 공단을 유치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바삭한 부추전이 오늘 같은 흐린 날씨에 또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부겸 후보는 일꾼론을 내세우면서 경제 발전에 내가 적임자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후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경제부총리라는 점에서 또 경제관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국무총리 대 경제부총리의 대결. 그래서 지금 박진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진지한 대결도 꽤 대구에서 펼쳐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장현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관련돼서 정책 선거가 되고 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전 경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시장 선거가 대구 시민들께 더 바람직한 방향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특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이 이번만큼은 진영 논리보다는 누가 우리 지역을 정말 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 있는 예산도 끌어오고 또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또 선거에 대한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특히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부총리였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지만 저는 여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당시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였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라는 점이 저는 얼마만큼 대구 시민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경력일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윤 정부 때 이런 장관직을 역임했다라는 것은 또 바로 이어서 지금 추경호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혐의로 재판 중이다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법 리스크까지 맞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후보가 본인이 내세우는 것처럼 경제 전문가 이렇게 이미지를 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선거 방향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연달아서 저는 연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전문가여서 이렇게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거든요. 전혀 아니고요. 특검이 검찰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 보면 구속시키려고 했죠. 근데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유를 보면 좀 황당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한 대목도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가서 화이팅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되도 아닌 걸 가지고 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시킴으로써 내란 프레임을 강화시키려다가 어떻게 보면 되치기 당했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을 하고 부총리를 했지만 그 전부터 이른바 기재부에서 계속 오랜 예산통입니다. 기획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올 때 그 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형성되고 예산을 따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인맥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I 로봇도 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고요. 전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지역 일꾼을 넘는 어떻게 본다면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를 흔들고 중앙 권력을 넘어서 지방 권력까지 독점하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막아야겠다는 그런 응집력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관련해서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애려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정 보도, 대장동 보도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대장동 보도 관련해서
한국 신문상까지 받았는데 그거를 수상을 취소하고 반납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총체적인 난맥상까지 짚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박지영 의원 투샷이 잡히셔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일보 대장동 관련 보도에 대해서 상 박탈해야 된다라는 그 글도 올렸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언론의 자유를 뭐 너무 옥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선거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토론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장동혁 대표를 조작 수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김건식 교수가 그 이야기 하셨는데 김건식 교수 조작 수사하면 저항 안 합니까? 진리는 어느 정부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조작 수사하는 것은 사과해야 되는 거고 언론도 사과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정권 잡았으니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내려놔라?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은 독재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제가 말이 한 되는 말-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가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짧게요. 조작 기소 예.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것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 공천하십시오. 이분 무죄라고 다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조금 한 10분 뒤쯤에 아마 민주당이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추가 공천 명단에 포함될지 아니면 좀 더 수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대구 이야기 이 인물을 빼놓으면 안 돼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도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들어보시죠.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이 불출마 선언 직후에 장동혁 대표가요. 큰 결단에 감사하다.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경호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지역구 대구 달성군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가져가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후보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 결정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쪽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던 거는 이제 가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가 지난 그 방미 이틀 앞두고 홀로 대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행원만 데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그런 그 독대를 하고 방미를 한 게 이제 대구시장 레이스는 접어주십시오. 그러면 쓰임새가 더 있을 것입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진숙 후보는 어디에 그럼 보궐선거를 가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계속 대구 시장에 무소속 행진을 한 거고요. 이제 무소속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바로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이 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은 상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결기 있는 이진숙 후보의 얘기 저는 뭐 듣고서도 마음 한편으로 짠한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좌파의 붉은 깃발이 파란 깃발이 대구라든가 대한민국에서 펄럭이는 거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이고 내가 막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죠. 대구의 달성은 이진숙 후보가 아니라도 누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가도 되는 게 99.99%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결기가 있고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는 거를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보궐선거 열리고 있는 수도권으로 가야죠. 하남으로 가거나 뭐 평택으로 가거나 안산으로 가거나 그래야 이게 결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결기 있게 행동을 하는데 나 달성문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결기의 진정성 그리고 앞뒤가 잘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기는 결기대로 봐주되 글쎄요 달성을 택하는 거는 본인이 한 발 물러서는 게 다음 그 행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가는 거를 제가 참모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장현주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릴 건데 이진숙 전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설이 있어서요.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고 여쭙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한 분이 해주신 말씀으로는 이진숙 후보님께서 보궐에 나와 원내 진입해서 장 대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고 버티면 된다라는 식의 소통을 하셨고. 예, 장현주 의원님.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부분은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뭐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도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을 이제 불출마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렇다면 모든 시선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쏠려서 사실상 다자구도가 되면 안 된다, 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압박이 있던 차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으므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 내부에서는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으로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것이 꼭 달성, 대구 달성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달성으로 가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뭐 의사나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뭐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추경호 의원의 의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구를 비우고 생기는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도 당연히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강성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 쪽에서 과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 달성에서 공천받는 것을 환영하는 일일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바로 대구 달성에 공천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경기도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당이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지만 좀 진척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 선거 시국에 장 대표 뭐하냐, 주말에 뭐했냐 이런 물음표에 답이 될 만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 원로들과 잇따라 회동을 했다. 이선 후퇴론 수습책 고심이라고 했고요. 내용을 보면 서청원, 김무성, 조원진 등 당의 원로들을 만나서 현재 어떤 내용 수습 방안 조언 같은 걸 받은 것 같다. 이런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 회동, 후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예. 어른들 만났더니 저보고 후퇴하라 소리는 안 합디다. 뭐 이 정도인데 근데 면전에다 대고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 미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입니다만은 극우적이고 이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 원로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봐요. 아까도 이진숙 위원장 메시지를 봐요. 어디 뭐 6.25 전쟁 때 학도병 나갑니까? 뭐 눈물을 흘리면서 좌파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좌파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지도 못하는 좌파들을 억지로 50년 전 6.25 전쟁 상황에 찾아다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합니까? 코미디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로들도 그런 이념적 극단성, 있지도 않는 좌파를 찾아 헤매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들 이런 것들부터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주문해서 좀 없애라. 그리고 뭐 이 용태 여보는 우리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테니까 일단 좀 정신부터 차려라 이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만난 면면을 보면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약간 좀
뭐 이른바 극우적 시각이 좀 진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중에 쓴소리만 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 필요했겠죠. 김기영 의원은 이 회동 문화일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을 다 다른 날에 개별적으로 만나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쓴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청은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걸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잡는 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변화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이제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본인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 이기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는 정책과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치열하게 싸울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 선대위와 어떤 중앙 선대의 결합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몇 명 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런 다양한 플러스 덧셈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경험이 많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들을 만났고 그 고민을 하는 그 모양새를 보여줘서 퇴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좋은 조언을 들어서 당의 어떤 운영을 잘 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끝나고 평가를 받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진론에 대해서는 뭐 거절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그 말로 봐도요, 합당할 것 같네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